김우식의 수급엔타픽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동결 나왔을 때 어떠셨어요? 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어제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팔아온 것에 비하면 다소 좀 아쉬운 금액이긴 하지만 오늘 또다시 순매수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오늘 수급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계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계치,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겠죠. 이건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되겠는데,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크게 욕심을 낸 건 아니고, 그냥 의지를 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약간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다른 아쉬움도 오늘 좀 있죠.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세 번째 쇼크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부담인데, 지난번에 STX 쇼크가 한번 있었고, 또 자동차 업종의 쇼크가 한번 두 번째로 이어 나왔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건설 쇼크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매매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제 오전에도 일단 어떤 변화의 조짐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까지 볼 때는 일단 외국인 흐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다 말씀 좀 드리겠고, 이런 외국인 수급 변화가 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떤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거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고 동결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또 지금 쏘낸 만에 임박한 것 같습니다. 환율이 막 뛰고 있는데, 자, 북한의 미사일을 쏘든 말든, 그리고 그걸 요격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 결과치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지점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이 거래소 일봉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원달러가 되겠고, 이건 북한이 건드리고 있죠. 자, N달러.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건드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죠. 자, 이 세 가지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2013년 올해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죠. 자, 거래소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난번 저점인 1930포인트 정도 깼어요. 이거 일시적으로 깼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 깨는 순간에 코스닥이 붕괴가 왔죠. 그 정도로 1930 같은 경우는 불안한 추세나마 살아있으려면은 되도록이면 거기는 안 깨는 게 좋다는 것. 이게 좀 중요하겠고요. 첫 번째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원달러죠. 굉장히 좀 위험 지역까지도 올라갔다가, 다행히도 지금, 아랫개와 어제 음봉을 나타내면서 꺾였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1145원까지 갔다가 거기를 보고 내려왔죠. 사실,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다시 터치를 하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어왔던 어떤 원화의 하향 안정화 같은 경우가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 외국인이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보면 곤란한 지점이 1145원 그 지점을 다시 넘기면 좀 곤란하다. 미사일을 쏘고 안 쏘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그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N달러가 되겠는데, 일본 정부의 의지도 있고, 미국 용인도 있고, 우리 정부 대책은 아직 없고,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든 간에 되도록이면은 이 100엔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일시적으로 이 100엔을 찍을 가능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은 이 100엔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많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국내 업체에게 상당히 타격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실적에 타격이 오고 있는데, 실제적인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기는 오래 안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임계치입니다. 만약 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준점을 잡을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그 지점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수와 둘째는 북한과 관련된 외환시장, 그리고 세 번째 엔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은 오늘도 이 거래를 연속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또 약법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매매 패턴은 외국인과 기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최근에 약화되면서
플러스로 돌아오는, 살짝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그나마 다행인 정도로 봐야 되겠고요. 작지만 계속 변화가 조금 있다는 점,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낼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외국인이 했기 때문에 그 끝도 맺어지는 것도 외국인이 해야 되겠죠. 일단 그 끝은 아직은 뭐 코스닥 끝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오늘 업종별로 보니까 뭐 운수, 장비, 서비스, 철강 쪽에 매도가 좀 나오게 되겠고요. 전기전자, 화학, 전기가스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2순위 IT 종목이 많죠. 자, 어제 LG전자에 대한 대규모 매수가 있었는데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에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실적 시장 들어왔는데 지금 살아남은 업종이 IT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초토화가 되다시피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IT만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외에 기아차 현대차가 좀 바뀌네요. 기아차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LG전자의 영향인지 LG 지주사에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은 또 반대로 연이틀 팔고 있는데 오늘 기관들은 어떤 거 사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받아주다가 이제 그 역할이 조금 바뀌었죠. 그 이유가 바로 건설 업종 때문이겠죠. 건설 때문에, 건설 쇼크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매도 업종을 놓고 보면은 건설, 압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죠. 일단, 건설 관련 회피 어떤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유통, 운수, 장비, 서비스 등등 매도가 나오는데, 대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건설과 엮여있는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 금융에 대한 매수는, 이어지더라는 점이 되겠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매수 종목을 보니까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쌍거리 매수가 보이게 되겠고요. 낙폭 과대주 중에서 대우조선해양, 조선주에 대한 보니까 정부의 대책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우조선해양, 또 SK이노베이션, 삼성증권 같은 종목에도 일단 매수는 조금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 또 다시 행보를 조금 달리하는 것도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어떤 수급에 어떤 포인트 맞춰서 전략 세울까요? 예, 건설 쇼크가 보여줬던 것, 자동차 쇼크가 보여줬던 것, STX 쇼크가 보여줬던 것, 공통점은 실적입니다. 실적 시즌 들어왔거든요. 해서 실적이 좀 불안한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회피를 좀 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자, 낙폭 과대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낙폭 과대주는 반등이 오늘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나마 코스닥 쪽이 낫죠. 금리 동결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매기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 좀 중기적인, 거래소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처음엔 담담하다고 하시다가 조금은 아쉽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큰 틀에서 우리 시장 향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을 단기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북한이 되겠고, 중기적으로 한 해 내내 괴롭힐 것은 일본의 엔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결돼야 방향이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체 시장 같은 경우도 그 하방 같은 경우는 단단한데, 문제는 중기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글로벌적으로 환의 어떤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현상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조금 길게 본다 그러면은 아까 업종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은 업종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IT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그 하부에 있는 종목군들이 모여 있는 곳이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우위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정리할게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이 실망하실까 봐 질문 드려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